안녕하세요. 인천이보의 전민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일일 기자체험의 강의는 이제 2강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강의는 기자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신문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기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마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자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사건, 그리고 이제 소식들에 대해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자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게 기자라는 직업이고요. 기자가 다양하게 구분이 돼요. 뭐 매체에 따라서, 그리고 하는 업무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분야에 따라서 많이 구분이 되는데, 매체 같은 경우는 뭐 방송을 하는 방송 기자냐, 그리고 저처럼 신문사에서 일을 하는 신문 기자냐, 그리고 뭐 주간지나 월간지처럼 잡지에서 일하는 잡지사 기자냐에 따라서 이제 기자가 나눠지고요. 업무에 따라서 같은 신문사나 같은 방송국 안에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아이템을 발제를 하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취재 기자라고 하고, 취재 기자들이 써온 기사를 이제 받아서 지면에다가 이 판에다가 얹어서 제목을 뽑는 기자들을 편집 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또 그 이제 현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진 기자이고요. 이거는 이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특수하게 이제 가끔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이런 분야들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주로 뭐 스포츠나 연예, 그리고 특히 의학 전문 기자들이 의사를 이제 주업으로 하는 의사들이 이제 겸업으로 의학 기자를 해가지고 쉽게끔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분야에 따라서는 뭐 스포츠, 연예, 의학 이렇게 전문 분야를 나눠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이보의 전민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일일 기자체험의 강의는 이제 2강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강의는 기자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신문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기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마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자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사건, 그리고 이제 소식들에 대해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자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게 기자라는 직업이고요. 기자가 다양하게 구분이 돼요. 뭐 매체에 따라서, 그리고 하는 업무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분야에 따라서 많이 구분이 되는데, 매체 같은 경우는 뭐 방송을 하는 방송 기자냐, 그리고 저처럼 신문사에서 일을 하는 신문 기자냐, 그리고 뭐 주간지나 월간지처럼 잡지에서 일하는 잡지사 기자냐에 따라서 이제 기자가 나눠지고요. 업무에 따라서 같은 신문사나 같은 방송국 안에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아이템을 발제를 하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취재 기자라고 하고, 취재 기자들이 써온 기사를 이제 받아서 지면에다가 이 판에다가 얹어서 제목을 뽑는 기자들을 편집 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또 그 이제 현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진 기자이고요. 이거는 이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특수하게 이제 가끔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이런 분야들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주로 뭐 스포츠나 연예, 그리고 특히 의학 전문 기자들이 의사를 이제 주업으로 하는 의사들이 이제 겸업으로 의학 기자를 해가지고 쉽게끔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분야에 따라서는 뭐 스포츠, 연예, 의학 이렇게 전문 분야를 나눠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성격들로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문은 기사로 구성이 되는데 기사는 크게 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발제 기사, 보도 자료, 그리고 인터뷰 기사, 사진 기사. 크게는 네 가지고요. 뭐 물론 지면이 뭐 광고나 만화, 사설 이런 다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딱 기사의 종류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기사는 보도자료인데요. 보도자료란 이제 기업이나 기관에서 어떤 사업이나 사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료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관적인 사실이 대부분이고 분량도 짧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연수구청에서 우리가 인천 최초로 치매 예방할 수 있는 VR 체험존을 만들었어 라고 홍보를 하는 자료예요. 그 자료를 기자가 받아서 이제 기사로 낸 거죠. 이런 거를 저희가 보도자료라고 하고요. 다음은 발제 기사인데요. 발제 기사는 이제 보도자료랑은 조금 다르게 객관적인 사실이 주던 내용이 되고 여기에 또 기자의 관점이 들어간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당연히 이 관점이 들어갈 때는 뭐 기자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관점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들이 당연히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됐을 때 쓰여지는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발제하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쓴다라고 할 때 발제 기사인데 사실만을 전달하는 보도 자료랑은 약간 다르게 이제 기자의 시선이 들어간 기사라고 보면 됩니다. 예시로 가져온 게 제가 이제 동구 송월동에 있는 동화마을 기사를 예시로 가져왔는데 송월동에 있는 동화마을이 인천 차이나타운 옆에 바로 붙어 있고 한 2013년도에 이제 오래된 집들의 벽에다가 벽화를 그려가지고 조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인천 지역의 명소 중에 하나인데 이게 관광객들의 시각이 아니라 거기서 정말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거죠. 원주민의 10명 중에 7명이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주차 문제, 그리고 소음 문제, 그리고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이 동화마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으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또 현장에 찾아갔죠. 가가지고 원주민들을 붙잡고 안녕하세요, 어디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제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랑 똑같았어요. 이게 많은 불편을 겪는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고 그런 주민분들의 이야기들을 담아가지고 썼던 기사입니다. 이것처럼 그냥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송월동 동화마을이구나, 그냥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관광 명소 중에 하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약간 조금 더 한번 뒤집어서 보고 한 번 더 들여다보면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사들이 저희가 말하는 발제 기사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터뷰 기사인데요. 인터뷰 기사는 앞서 말한 보도자료나 발제 기사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읽히는 기사, 말 그대로 읽는 맛이 있는 기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인터뷰어를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듣고 스토리텔링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사례 중심으로 쓸 수 있고 사람들이 읽을 때 조금 더 끊기는 감 없이 술술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번 올해 취임을 한 황은구 인천시 사회서비스 원장에 대한 인터뷰인데 이제 기관장이 새로 취임을 할 때 기관장의 향후 비전이라던가 기관에 대한 운영 계획 그리고 본인의 포부 등에 대해서 잘 담을 수 있는 게 또 인터뷰 기사이고요. 저는 인터뷰 기사를 굉장히 좋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기사를 쓸 때는 대부분의 이제 취재를 하는 사람이 어떤 기관의 장이거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을 취재를 많이 해요. 근데 인터뷰 기사는 그런 기사들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약간 기관의 장이거나 어떤 권력이나 지위가 있지 않아도 일반 시민들이라도 편하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인터뷰 기사가 일반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신 분인데 이제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냥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뭐 도로가 파이거나 나무가 손상이 되거나 이런 위험 요소들을 이제 나의 시간을 내 가지고 제보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지자체에서 제보를 받고 시정을 하고 사실 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시민의 한 명이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인터뷰 기사입니다. 다음은 사진 기사인데요. 사진 기사는 딱 보는 것처럼 사진 한 장으로 그 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번 달 아마 3일에 있었던 부평구의 롯데시네마 화재 사진 기사일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뭐 긴 글이나 설명 필요 없이도 롯데시네마 건물에 이렇게 큰 화재가 났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사진 기사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글보다는 사진 한 장이 1000마디 글보다 더 강력하다. 이 사진 한 장으로 눈길이 간 독자들이 기사를 다시 읽어볼 수 있을 만한 포문을 열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긴 글도 정말 잘 쓴 기사도 중요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독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또 이제 기사를 읽게끔 이제 이끌어 올 수 있는 힘이 되는 사진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기사에 지금까지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기사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기사의 성격은 앞서 말한 발제 기사에 주로 해당이 돼요. 발제 기사는 주로 정보를 알리는 새로운 정보나 사실을 알리는 정보성 기사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실은 없지만 그동안 있었던 어떤 일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혹은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고발성 기사. 흔히 기자들은 까는 기사라고도 하는데 이런 고발성 기사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보려고 하는데요. 정보성 기사는 지금 보는 것처럼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하고 안산을 연결하는 그간에는 기관의 입장차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가 이제는 연결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새로운 소식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정보를 정말 전달하는 기사, 이런 기사가 정보성이라는 예시고요. 고발성 기사인데요. 이거는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게 새롭게 변화하는 내용은 없는데 지역 아동센터라고 뭐 저소득 계층이나 아니면 맞벌이 부모들의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이제 학습도 하고 잠깐 돌봄을 받는 곳들이 있는데 여름철에 냉방비가 이제 많이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에어컨을 잘 못 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더위를 견디고 있다 이런 사실을 새롭게 알게 돼가지고 기사로 다뤘던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지역 아동센터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고발성 기사를 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 나갔던 기사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나간 기사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에어컨을 못 튼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실제로 지원이 됐던 그런 사례를 담은 기사입니다. 기사를 읽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다들 알고 있는 거겠지만 빠르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기사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제 기사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 탑 제목이 있습니다. 이 탑 제목이 기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사 제목만 읽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여기를 읽고 기사 내용이 궁금하다 싶으면 그 다음에 있는 부제목을 보면 됩니다. 부제목만 봐도 이 기사에 어떤 내용인지,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데 언제부터 지원이 되고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조금 더 궁금하다 싶으면은 기사의 리드 문장을 보면은 리드 문장에 기사 전반적인 내용을 또 여기다가 함축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기사가 이런 내용이구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친구들이 조금 더 기사를 효율적으로 읽고 이제 영양가 있게 읽고 싶다면 기사를 비판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자가 시각을 가지고 쭉 써내려간 기사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나만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점을 가지면서 기사를 조금 읽어보면은 나중에 기자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인천일보의 전민영 기자였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일보 이아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슈팀에 있는 기자인데요. 이슈팀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에 있는 사건, 사고들을 기획, 보도하는 팀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사회부에 있었는데 이슈팀에 온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좀 생소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원래 이런 이슈팀이라는 부서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획보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사의 경우에는 뉴스를 전달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길이의 기사는 주로 스트레이트 기사로 부르고 긴 길이의 기사는 이제 피처 기사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 기사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은 주제목, 부제목, 리드, 본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자의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자 자신의 주관을 이제 쓰고 싶을 때는 오피니언에 서술을 합니다. 또한 뉴스 기사의 내용은 정확하고 분명해야 되는데요. 전체의 일부분만을 강조하거나 편파적이지 않아야 하는 게 기사입니다. 이제 기사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기사 형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역피라미드형 기사이거든요. 역피라미드형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그 역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그 다음 부분에서 리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사용이 되고 원래 이 역피라미드형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역피라미드형 기사를 되게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시대가 달라지면서 기사의 형태도 조금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피라미드형 기사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피라미드형 기사의 같은 경우에는 사건에 발생한 순서대로 작성하는 방식인데요. 주로 피처 기사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제가 있었던 사회부에서는 역피라미드형 기사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에 있는 이슈팀 같은 경우에는 피처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피라미드형 기사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형태를 이제 혼합해서 쓰는 혼합형이라고 있는데요.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실을 리드에 제시하고 나머지 내용은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글 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 같은 경우에 설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조금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논리적 글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논리적 글쓰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와봤어요. 논리적 글쓰기는 논증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논증이란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주장과 사실적 근거 사이에는 논리적 정당화가 성립돼야 합니다. 이것을 논하고 증명한다는 의미에서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논증은 하나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짜입니다. 주장은 입증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입증의 형태에는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과 사회적 가치관, 즉 무엇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가의 가치로 입증하는 방법, 정보원의 공신력으로 입증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글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성을 확보해 기사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안을 경험한 사람의 사례, 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주장은 가능하면 사설이나 칼럼에서 표현돼야 합니다. 이러한 논리적 글쓰기가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왜냐하면 기사는 독자를 설득하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의 짜임새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적 글쓰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기사에는 다음은 이제 취재원이에요. 아무래도 기사의 시작은 취재원이거든요. 저희가 기사를 쓸 때 단순히 뭐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은 바로 취재원한테 온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제 취재원이 우리에게 뭐 다양한 정보거리를 주고 그 정보를 저희는 갖고 글로 이제 가공을 한다고 보면 돼요. 네,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 취재원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말을 했는데 취재원이 어떤 걸까 했을 때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취재원은 기자가 정보를 얻는 원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했다시피 그리고 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뿐 아니라 정보가 담긴 서류나 물건도 여기는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떠한 계획서가 있어요. 그런 계획서도 저희에게는 정보를 주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취재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네. 그리고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취재원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취재원을 통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친분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취재원이 다양한 정보를 다른 데가 아니라 저희에게 주는 경우가 많고 저는 대부분 그렇게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취재원은 보호가 돼야 돼요. 왜냐면 취재원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과 저와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취재원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사의 취재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 기사의 형태에서 말을 해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역피라미드형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그거를 주로 쓰는 게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말을 해드렸잖아요.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에 사실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기사를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역피라미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기사라고 불리는데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 대부분의 기사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 기사에 속해요. 그리고 이 스트레이트 기사 쓰기의 열쇠는 첫 문장, 즉 리드에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앞에 리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리드가 어떤 표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드에 대해서 제가 써왔는데
리드는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압축하는 첫 문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독후감을 쓰잖아요. 그 독후감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제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글의 형식으로 치면 기사는 두 가지씩에 속하고요. 따라서 이 신문에서 스트레이트 기사를 찾아 해당 기사의 리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의 리드를 가린 뒤 기사 본문을 읽고 내가 생각하는 핵심 정보를 담아 리드를 다시 써보는 훈련을 해보는 게 되게 기사 쓰기에 중요한데요. 이제 이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준비해 왔어요. 이게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나온 기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제가 리드 부분을 가려놨거든요. 혹시나 여러분 아시겠나요? 리드가 어떤 게 있을지? 이제 여기 보면은 제목을 보면은 조금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조금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천 야구 꿈나무 모교 명예 걸고 진검승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 부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상인천 중 인천고 총동창회 쟁탈 야구 대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봤을 때 추론을 조금 해보면 되는 거예요.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인천 야구 꿈나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리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제62회 상인천 중 인천고 총동창회 쟁탈 인천시 초중등부 야구 대회가 열렸다. 이게 정확한 정보이거든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리드의 경우 야구 꿈나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라고 쓰여 있죠. 이런 식으로 리드를 잡을 때는 그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이제 문장을 뽑곤 해요.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봤을 때는 어떤 리드가 등장할까요? 땅 주인이 폐쇄한 원적산 등산로. 이게 제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제로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보면은 첫 문장 리드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것만으로 좀 리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했을 때는 이 글의 기사의 내용을 이제 읽어보기 시작하면은 리드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인천 부평구 원적산 등산로가 토지 소유주에 의해 폐쇄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이렇게 리드가 달렸죠. 이런 식으로 리드는 기사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첫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 얘기를 들을 때보다 훨씬 더 예시를 들으니까 조금 더 쉽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글을 쓸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문장은 짧게. 왜냐면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기사를 쓸 때 문장이 엄청 길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한 문장이 한 문단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써있죠.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져서 이제 되게 이 문장을 짧게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어찌 보면 글쓰기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묘기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기본을 튼튼하게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글쓰기 기술 중에 하나로 문장을 짧게 쓰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조사의 반복을 피하는 건데요. 이제 왜냐면 조사를 저도 모르게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기사의 글을 너무 이쁘고 화려하게 쓰고 싶다 보면은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넣으려고 해요.
사람이 글을 쓰다가 되게 욕심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조사의 반복을 피해야지만 기사가 되게 잘 읽히는 기사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조사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명사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인데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 가, 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문장에 많은 조사가 들어가면은 그 문장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가능한 불필요한 조사는 빼는 그런 연습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글을 잘 쓰는 방법 그리고 기사는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은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취재와 글, 제가 계속 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취재에 대한 얘기는 좀 앞에 짧게 했어요. 취재 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정확히는. 그러면 취재와 글이 있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기자로서 더 필요할까요? 기자로서 어떤 걸 조금 더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도 이게 예전에 제가 지금 6년 차 기자거든요. 근데 6년 전에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질문을 받았어요. 취재를 잘하는 기자가 되고 싶냐? 글을 잘 쓰는 기자가 되고 싶냐? 저의 대답은 궁금하죠? 저의 대답은 저는 글을 잘 쓰는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저는 취재를 조금 더 잘하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글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까 앞에 말한 것 중에 하나 그게 있거든요. 뭐 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글은 물론 개인 차도 있긴 한데 이렇게 형식에 갇혀 있는 글을 쓰는 거는 되게 기술이기 때문에 배우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져요. 근데 취재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취재는 아까 말했듯이 취재원과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취재를 잘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로 끝으로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한 거는 끝나고 다음에 인터뷰 기사 강의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강 강의를 맡은 인천일보 변성원 기자입니다. 앞서 3강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사실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기사라고 했죠. 이번 강의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 이외에 다른 기사 유형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강에서는 르포 기사, 피처 기사, 박스 기사 이렇게 3가지 기사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르포 기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포 기사란 무엇인가? 르포 기사는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여 보고하는 기사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르포 기사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포는 보고라는 의미의 불어 르포르타주를 줄인 말로 사건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보고하는 형태의 기사를 말합니다. 독자들이 그 현장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그 사건 현장을 머릿속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현장감과 생동감을 기사에 담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트레이트 기사와는 다른 시각에서 현장의 중요한 요점이 되는 분위기를 실감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르포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함께 가장 많이 다뤄지는 기사 유형 중 하나인데요. 스트레이트 기사와 르포 기사가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이트 기사는요, 일어난 현상에 대한 객관적 사실만을 바탕으로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앞서 강의에서 이제 배우셨겠지만은 역피라미드형 구성,
육하 원칙에 충실을 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진 반면에 르포 기사는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함께 기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기자의 개인적인 감정이 투영되는 것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르포 기사 역시 사실을 기반으로 쓰여지는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르포는 글의 구성과 형식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르포 기사를 보면서 르포 기사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빽빽한 대중교통, 매일이 지옥 같은 통근길이라는 제목의 르포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최근 김포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하죠. 이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희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 지역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길이 얼마나 혼잡한지 이거를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 사회부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기사 첫 줄을 보시면은 아침에 계양역 가는 버스는 항상 만차예요. 놓치면 택시도 안 잡혀서 어떻게든 몸을 우겨 넣어야 해요. 이렇게 기자가 직접 취재한 시민의 멘트를 맨 첫 줄에 이렇게 두면서 이 현장감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 기사의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이 기사 시민의 멘트로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문장을 좀 더 읽어보면은 17일 오전 6시 인천 서구 당하동 한 버스 정류장 이렇게 취재한 이제 날짜와 시각 그리고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른 아침이었지만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계양역행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5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권도 씨는 5년간 서울 출퇴근 교통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자가용으로 출근도 해봤지만 올림픽대로에서 꼼짝없이 갇힌다. 먹고 살려면 대중교통을 타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기자가 직접 취재한 시민의 어떤 말을 인용을 해서 이 현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분가량이 지나서 583번 지선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쟁걸음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해당 버스는 첫 정류장부터 승객들로 꽉 찼고 이 탓에 두 번째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쉽사리 탑승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 현장이 생생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인천 서구 당하동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반면에 그 다음 줄에서 보면은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계양역도 전동차를 기다리는 인파로 가득 찼다. 이렇게 지하철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이렇게 같이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르포 기사는 이렇게 사회부에서 많이 다뤄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르포 기사는 이제 정치부 또는 경제부 등 다양한 이제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이제 르포 기사 형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처는 특색, 특징을 의미하는 영어 피처를 이제 일컫고요. 흥미로운 화제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 기획 기사, 그리고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미담 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보도 기사와는 분량, 기능, 취재 기간 등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신선한 관점에서 사건을 기술하고 재구성, 과거 사건 분석, 미래에 대한 환기 등이 그 특징으로 합니다. 이 기사는 매립지,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라는 기획으로 저희가 다뤘는데요.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논쟁이 끝이 없다. 매립 종료나 연장이냐의 논란을 아직도 되풀이하고 있다. 자체 매립진이 하는 의제도 여전히 되새김질 중이다. 인천일보는 수도권 매립지 난제와 대안을 3편에 걸쳐 짚어본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첫 편으로 우왕좌왕 매립 정책, 주민 환경권 보장은 요원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거는 같은 기획으로 이제 두 번째 편이죠. 이제 SL공사 이관 넘어 활용으로라는 이제 부제목을 달고 있고요. 매립 아닌 자원순환 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금 제가 빨간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제 빨간 박스 테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기획 기사를 좀 더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인터뷰 기사를 활용을 해서 저희 이 기획 기사에 힘을 실기도 합니다. 이재현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초빙 교수님을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 자원순환 전문 기관으로 이제 발돋움해야 한다. 라는 이제 인터뷰 기사를 함께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아까 앞서 피처 기사의 하나로서 설명드린 감동 미담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위기 신속 대처 자치 경찰이 감사장이란 제목의 기사이고요. 이 기사는 이제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을 했는데 이 집 내부에 이제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정황을 포착을 하고 그 아이들을 이제 즉각 분리 조치를 해서 이제 아동학대를 막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현석 남동구 아동복지관 이제 공무원분이 이제 자치경찰이 감사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박스는 이제 말 그대로 네모, 칸을 의미하는 영어 박스를 의미하고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은 관련 내용의 기사들을 박스 모형으로 구성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사를 강조하고 지면의 단조로움을 탈피하는 기능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박스 기사는 지면 1면의 탑 기사와 함께 3면의 박스 기사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인천일보 지면이고요. 이제 왼쪽이 저희 인천일보 신문 1면이고 오른쪽은 3면입니다. 1면의 이제 가장 윗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1면 탑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1면 탑 기사 그리고 실제로 3면에 이렇게 같이 관련 기사 형식으로 이제 박스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면 탑 그리고 3면 이렇게 같이 이제 다뤄졌던 그런 박스 기사도 봤지만은 꼭 이렇게 두 지면을 활용해서 같이 다뤄지는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한 지면에 별도의 박스 처리를 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인천일보 이제 지면, 1면 지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이 기사를 이제 왼쪽에 좀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송도 소각장, 인센티브한 타진, 그래서 주민 동의 선행돼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렇게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기사들은 이렇게 박스 처리를 해서 조금 이제 독자들의 시선을 이끌기도 해서 좀 중요함을 이제 부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4강에서는 르포 기사, 피처 기사, 박스 기사 이렇게 세 가지 기사 유형을 살펴봤는데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지금까지 4강 강의를 맡은 인천일보 변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